자, 오늘 마지막 제주 특별법 갑니다. 주임법. 시간 빠르죠? 내일부터 9월 1일이네요. 9월 1일. 오늘이 마지막 날. 7, 8월 마지막 날이에요. 주임법 갑니다. 페이지가 173페이지. 자, 적용 범위. 주임법이 적용되는 거 2번. 미등기 무허가 주택 됩니다. 세트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 다 보호됩니다. 주택 밑에 있는 토지에도 작동돼요. 이 토지 매각대금에서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판례가 나오죠.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자, 미등기 전세 됩니다. 7번. 꼭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 채권계약이니까. 임대차에서도 했었죠. 자, 적용 안 되는 놈. 일시사용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 다 적용 안 됩니다. 2번 법인. 법인이 세 들어갔죠. 임차했죠. 적용 안 돼요. 자연인만 보호해줍니다. 법인 작동 안 되죠. 하지만 예외.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회사는 적용된다는 거. 얘들이 선정한 직원, 중소기업 회사 직원 또는 입주자가 인도 및 주민로 박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취득한다? 회사가, LH가, 중소기업 회사가 취득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그래서 예외. 전속기간 2년 보장해줘요. 기간을 안 정했어. 2년 살 수 있어요. 1년으로 계약서 썼어. 2년 미만으로 1년. 2년 살 수 있어요. 단 임차인 만큼 선택권을 줍니다. 2년 살 수도 있고 저 1년 계약한 대로 살게요.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임차인, 주택에서 임차인은 나오면 있다로 끝나고요. 임대인 나오면 임대인은 없다로 끝나요. 선택권은 임차인만 있는 거지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찍을 수 있어. 임차인은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임대인이 할 수 있다고 하면 X지문이야. 무조건 임차인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안 되는 거예요. 몰라도 찍어버리면 돼요. 2번. 기간이 끝났어요. 하지만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전소. 자, 묵시갱신 6달 전부터 2달이에요. 상가는 6달 전부터, 거기는 1달, 여기는 2달. 우리를 힘들게 하죠. 누가? 국회가. 통일 좀 시켜줘야지. 왜 통일을 안 시켜줘?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6달부터 2달. 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죠. 그러면 자동갱신, 묵시갱신으로 나와요. 법정갱신 용어 대신 묵시갱신으로 시험은 나와요. 법조문이 묵시갱신이라 그래요. 자, 2번. 하지만 묵시갱신 인정 안 되는 경우 언제? 임차인이 잘못해요. 권리주지 않아요. 이익이 차임액 연체했거나 또는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 느낌이 와야 돼. 아, 임차인 잘못했구나. 권리 주지 않겠구나.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묵시갱신 다시 2년 살 수 있어요. 다시 2년 보장. 하지만 또 임차인만큼은 선택권을 줘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걸 장난쳐. 이걸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받은 날부터 몇 달 후? 3개월. 3개월 후 해지력 발생. 그래서 언제든지 임차인만큼은 선택권이 있어요.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3개월 후. 갱신요건 묵시갱신하고 똑같죠.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한 번 더 갑시다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자, 상가에서 주로 나와요. 기억. 작년 개정사항이라 작년 처음 나왔죠. 이제 올해는 안 나와요. 있죠. 자, 이익이 차임액 연체했죠. 거절할 수 있다. 중과실 높아서 잘못 아주 크죠. 크니까 거절해야지. 임차인 잘못이 크니까 거절 할 수 있다. 거절 할 수 있다. 느낌이 와야 돼.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점유회복 필요 거절할 수 있죠. 자, 무단 전대했네. 작년에 나온 거죠. 잘못했죠. 거절할 수 있죠.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 제공 거절할 수 있겠네요. 이응. 임대인이 제가 들어갈 거예요.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거절할 수 있어요. 존비속 포함 임대인입니다. 자, 3번 제일 중요하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밖에 못 써요. 1회에 한 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작년 정답 주문이었어요.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X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써요. 자,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갱신됩니다. 다시 2년 보장. 저 묵시갱신 3번하고 여기 4번은 똑같아요. 똑같아. 다시 2년 살 수 있고요. 단 또 선택권을 주죠. 저 언제든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3개월 후 효력 발생. 지가 들어간다고 해놓고 안 들어갔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대항요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대항력이 중요하죠. 주민등록보다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박았어요. 자, 여기 전까지 프린트 갑니다. 기간까지 프린트. 자, 주임법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작년, 재작년이 두 문제 나왔죠. 그럼 올해도 두 문제 나올지 아니면 실명법이 원래대로 회복될지 두 문제 나와봐야 알아요. 실명법이 두 문제 나오면 좋을까? 주택임대차가 두 문제 나오면 좋을까요? 실명법 두 문제보다는 여기서 두 문제 나온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아요. 실명법이 더 어려워요. 실명법이. 그래서 주택에서 차라리 두 문제 나온 게 나아요. 하지만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쉽고요. 한 문제는 어려워요. 두 문제에서 한 문제만 맞추면 돼요. 두 문제 다 맞출 수도 있어요. 자, 1번.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용도 표시만으로 결정된다. 공부상 표시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하죠. X. 2번. 일시사용 임대차네요. 주임법 작동된다. 작동되지 않는다. 상가든 주택이든 일시사용 임대차. 여관 콘도 안 됩니다. 3번.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이 법에 임대인주의를 승계한다. 자, 법인이 임차했죠. 갑소유주택을 법인이 임차했어요. 자, 이때 이 주택을 양수했대. 그럼 병이 갑으로부터 샀단 얘기지. 이 주택 양수한 자가 과연 갑의 임대인주의를 승계하느냐. 법인은 주임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 적용 안 되니까 않는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아요, 임대인주의를. 왜? 적용이 안 되니까. 적용 안 되니까 안 돼로 끝나야 돼. 너 X구나. 4번. 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을 임차했죠. 자, 이 LHA가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박았네. 법인인 A, LH는 대항력 취득하지 못한다. 자, LH가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 주민등록 대항력권 갖췄죠. 그러면 LH가 대항력 취득하는 거예요. X예요. 자, 적용 범위에 관한 지문이 4개 나왔고요. 자, 이제 기간 갑니다. 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네요. 임차인은 이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임차인은 항상 있어. 임차인은 저 1년 살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너 X. 묵시갱신.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선택권 없죠. 항상 임대인 없다로 끝나야 돼. 임차인으로 나와야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2년 살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7번 묵시갱신. 임차인은 전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달 이내 한해서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3달 이내만 방 뺀다고 할 수 있다고? 3개월 이내 하나요? X. 언제든지. 이런 거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난이도 최하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실수하지 마요. 언제든지. 효력이 3개월 후 발생하지. 해지 효력이. 자, 계약 갱신요구권은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은 1회 한해있으면. 이게 작년 정답 중에 박스 문제로. 9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네요.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무단 전대했죠, 임차인이.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작년 8번, 9번이 작년 박스 문제 X 지문이에요. 10번. 이건 아직 안 했어. 이제 가요. 이제 대항요건 가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박으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요. 자, 대항력이란 게 뭐냐? 갑소유 주택을 주택 임차인이죠. 기간은 2년으로. 자, 1년쯤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죠. 매매로 팔을든가 경매로 날아가든가. 자, 이놈이 새 소유자죠. 원래
임차권은 새 소유자가 들이댈 수 없죠. 하지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면 새 소유자에게도 남은 기간 저 살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대항 요건, 인도 플러스 점유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주민등록 박으라는 얘기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항 요건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래서 우리 법은 주택 양수인 병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주의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의 양수인 병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다. 그러면 임대인주의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이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결국 양수인만 병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얘는 면한다, 소멸한다. 얘만 부담. 이게 대항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새끼를 칠 뿐이에요.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그 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자, 인도, 점유하라는 얘기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똑같은 점유, 간접 점유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2번. 자, 의리, 전대차 있죠. 병한테. 그러려면, 현재 살고 있는 전차인,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 박아야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해요. 전차인이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봐줘야 임차인이 취득한다는 것. 자, 주민등록. 신고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도달시가 아니라 수리한 때, 수리시 발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인도 및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해라. 자,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이것까지 장난치니까 언제까지 유지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흘러가는 X로 나와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인도 주민등록 계속 유지해라. 즉 이사 가지 마라. 중간에 전입신고 빼지 마라. 전출 가지 마라. 주민등록 빼지 마라. 그거예요. 자, 3번.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는 것. 그래서 기업.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 잠시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빼버렸네. 상실합니다. 그래서 함께 빼버렸죠. 상실. 하지만 니은 임차인이 가족 주민등록은 놔둔 채 지만 뺐어. 괜찮아요. 가족 중 한 놈만 남겨놓으면 돼요. 지 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예 전입신고 안 해도 돼요. 가족 한 놈만 박아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가족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는 거. 자, 4번, 5번. 동네 갔죠. 내가 사는 데가 다가구 301호로 내가 세 들어갔죠. 전입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원만 전입신고하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301호 호수는 전입신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호수는 아무 의미 없죠, 법적으로. 그래서 다가구는 집원만. 하지만 5번. 다세대라면. 다세대는 공동주택. 호수별로 소유권이 생기죠. 그래서 집원 플러스 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 해줘야 대항력 취득. 다가구 다세대 구분하시고. 자, 6번. 임차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행정기관, 동사무소에 의해서 직권, 말소돼 버렸네. 상실합니다. 내 잘못 없지만 상실해요. 하지만 기억. 내가 주민등록법에서 정해진 이 절차에 따라 다시 회복, 재등록을 했다면 말소된 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아요. 소급 유지. 따라서 말소되는 설사 선예 3자 저당권자 나타나도 나는 피해받지 않아요. 단 재등록을 해야죠. 그래서 재등록을 전제로 소급해서 유지된다는 것. 오케이.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밑보로. 자, 대항력 갑니다. 이제 대항력 1번 내용, 발생 시기, 오른쪽 저당권자 관계. 주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고 여기가 난이도 사항이 나와요. 문제가 여기가 난이도 사항이야. 다른 데는 다 중하고요. 다른 데서는 다 맞히고 여기서는 틀려도 돼요. 사례 문제로 나오고 사례 문제가 살짝 복잡하게 나와요. 틀려도 된다겠지. 틀리란 얘기는 아니야. 맞춰버릴 수 있어. 맞춰버릴 수 있어. 이따 우리 X지문을 보면 맞출 수 있어요. 난이도 사항도. 자, 갑니다. 대항력 내용이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들이댈 수 있다. 남은 기간 저 살 거예요. 새 소유자 병한테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 살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이죠. 자, 임차주택 양수인
사람 너요. 병은 갑으로부터 산주택 양수인 병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걸로 봐요. 을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뀐 거지. 남은 1년은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예요. 자, 임대인주의를 승계한다. 이 임대인주의,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임대인주의에서 나오는 게 을이 나중에 기간 만료 이사 갈 때 보증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연결해요. 자, 대학력 갖췄죠?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했다. 그럼 머릿속에 그려야 돼. 아하, 갑이 병한테 소유권 양도 팔아제꼈구나. 자, 양수인 이놈이 갑에 가지고 있는 임대인주의를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인만 보증금 반환 채무부담,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전세권하고 똑같죠. 전세권도 엄청 잘 나오고 여기도 엄청 잘 나와요. 거기서는 신소유자만 전세금 반환 채무부담, 설정자 갑은 면한다. 거기서는 그렇게 했고 여기는 양수인, 주택 양수인 병만 부담 갑은 면한다. 하지만 3번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했죠. 병으로 넘어가는 거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 넘어가지 않아요.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돈 받고 이사 가는 거예요. 이의제기 했을 때. 자, 4번. 주택 양도하기 전에 밀린 월세 3달치가 있었네요. 연체 차임채권. 자, 밀린 월세는 절대 승계되지 않아요. 왼쪽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든 오른쪽에서 임차권을 넘겼든 연체 차임 채무로 나오겠죠. 오른쪽은. 연체 차임 채권이 나오든 연체 차임 채무가 나오든 이 양수인에게 당연 승계되지는 않는다. 특약 걸지 않는 한. 그래서 밀린 월세는 갑하고 을이 정산합니다. 갑하고 을이. 자, 5번은 뭐냐?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해버렸어. 아하! 드디어 내 집 장만했구나. 세입자가. 그러면 임대인의, 자 봐요. 이거 이해해봐. 임차인 을이 이 자리로 들어오는 거야. 임차인이 사버렸죠. 그러면 그대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넘어가요. 얘는 면해요. 그래서 질문 하나.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했다. 임차인 을은 이제는 임대인 갑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그게 세 번째예요. 질문 하나. 임차인은 임대인 갑한테 보증금 달라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왜? 넘어가니까. 자, 지문 둘. 또 봐요. 그러면 1년 살고 남은 기간 만료하면 을은 이놈한테 보증금 주세요. 이사 가게. 근데 이놈이 누구다? 자기다. 따라서 자기가 자기한테 돈 줘. 그건 미친 짓이죠. 이걸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얘는 보증금 줄 채무가 있죠. 채권 채무가 한 사람한테 귀속하면 혼동으로 소멸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돈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한다 또는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맞는 지문이다. 지문이 두 개가 나와요. 이 판례에서. 자,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했다면 임대인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면한다, 소멸한다. 따라서 세 번째 줄.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는 이제는 보증금 달라 할 수 없다. 자, 자기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지문들. 그래서 지문 두 개 나와. 자, 6번은 뭐냐? 대학력 갖춘 임차인은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지채권자로부터 가압류됐어요. 이게 채권 가압류예요. 그러면 임대인을 누구라고 한다? 법률 용어. 채권 가압류에서. 자, 설명드릴게요. 을은 3억 보증금 주세요라는 채권이 있죠. 자, 임차인 을한테 A라는 놈이 돈 1억을 빌려줬죠. 3억이라고 할까? 아, 상관없어. 1억. A는 돈 빌려준 채권자. 얘는 돈 갚아야 될 채무자. 자, 그런데 을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 재산의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최고겠죠. 그러면 부동산 압류해서 경매 날려. 그런데 을은 현재 자기 명의 부동산이 없죠. 새 살고 있죠. 3억이라는 채권이 있죠. 재산권. 따라서 이 채권을 압류, 가압류해서 땡기면 돼요. 채권자는. 이게 채권, 가압류, 채권 압류예요. 그러면 이놈이 가압류, 압류를 하는데 압류 전에 미리 묶어놓은 게 가압류예요. 같다 생각하면 돼요. 자,
가압류 채권자를 중심으로 이놈이 중심이야. A가 중심. 가압류했으니까 자기 채무자는 을. 그러면 갑은 누구냐? 을 입장에서는 보증금 주세요. 채권자. 갑은 나중에 이사 갈 때 보증금 줄 채무자가 되죠. 즉 갑을사에서는 보증금 측면에서는 을이 채권자, 갑은 보증금 줄 채무자죠. 그러면 A 입장에서 압류한 놈 A 입장에서는 갑은 누가 되느냐? 지 채무자의 채무자예요. 지 채무자의 채무자. 그래서 채권감류에서 나오는 말이 제3 채무자라는 말이 나와요. 3채무자는 채권압류에서만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이 채권 3억짜리 보증금 채권을 압류했죠. 그러면 그 후 갑이 병한테 팔아요. 압류장이 날라옵니다. 3채무자한테 쏘아줘야 돼. 그래 알지. 그 후 팔아요. 그러면 주택 양수인 병은 임대인주의 승계하죠. 임대인주의 승계하죠. 제3채무자주의도 같이 승계해요. 같이. 그래서 제3채무자주의도 양수인한테 넘어가는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3채무자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채권 압류에서 나온다네. 자, 봅니다.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갑이 이 주택을 병한테 양도해요. 자, 그러면 주택 양수인 병은 임대인주의도 승계하고 이 채권 가압류상에 갑이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 하면 맞는 지문, 승계하지 않는다 X 지문. 여기서 지문 하나가 더 두 번째 지문. 가압류한 채권자는 이제는 주택 양수인 병에 대해서만 가압류력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왜? 3채무자 지위가 넘어갔으니까. 갑한테는 들이댈 수 없어. 지위가 넘어가 버렸죠. 따라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야. 결국 승계한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오케이. 저 위에 갑니다. 1번의 기억. 명의수탁자. 자, 봐요. 갑이 배우자, 유효한 명의신탁이에요. 갑이 부인, 배우자한테 명의신탁했죠. 탈법 목적은 유효 명의신탁. 그러면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주택 소유권이 넘어와서 대외적으로는. 따라서 이놈은 주택 양수인에 해당한다.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신탁법상 수탁자도 소유자.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도 소유자. 주택 소유자니까 주택 양수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니은 이 주택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주택 아닌 대지만 매수한 자는 이놈은 대지 소유권만 취득했지 주택은 경매로 안 날라갔잖아요. 주택 소유권 취득 못했죠. 주택 소유자 여전히 갑이지. 이놈은 토지만 소유권 취득했죠. 따라서 이놈은 주택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만 매수 이거만 뚫어지게 보는 거야. 너는 토지만 소유자지 주택 소유권은 없구나. 따라서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야 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자, 갑이 병한테 돈을 빌리고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줘요. 소유권 등기 넘겨줬다는 얘기지. 주택 양도담보권자 병은 주택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않는다냐?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권자이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 아니다. 소유권 등기는 박혀있죠. 하지만 소유자가 아니죠. 주택 소유자 아니면 무조건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끝나요. 결국 대지만 매수한 자 아니야. 양도담보권자 아니야. 부정으로 끝나요. 수탁자 대외적 소유자예요.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오케이. 발생시기 인도주민등록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죠. 인도주민등록 다음날 오전 0시. 작년에 나왔네. 자, 판례가 2개 나와요. 발생시기 언제 대항력 취득하느냐. 인도 및 입주 및 점심신고 박았죠. 10년 살다가 갑이 을한테 팝니다. 매도. 그러면서 다시 세 들어가요. 임차. 그러면 이제는 소유자에서 임차인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대항력 취득해야 돼. 이미 10년 전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요건 갖춰 놨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진즉 취득에 있으니까 진즉 취득에 있느냐? 안 그래요. 그동안은 10년 동안은 소유자로 살았고 매수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박은 그날 이놈은 임차인이 된 거야. 따라서 이 인도 및 주민등록은 이날 박은 거예요. 언제? 매수인이 등기 박은 날. 그날 인도 주민등록 임차인으로서 점유
주민등록은 이날 된 거예요. 따라서 인도 주민등록 그 다음날, 즉 등기 다음날 대항력 취득. 그래서 매도하면서 임차했다. 매수인 등기박은 다음날 대항력 발생 취득. 하지만 3번 갑을병을 임차인이 병한테 전대차 했죠. 전차인 병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박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임차인들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사버려요. 그러면 임차인이 소유자 됐으니까 전차인 병은 이제는 임차인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전차인은 언제 대항력 취득하느냐, 인도 및 주민등록 1년 전에 박아놨죠. 세입자죠. 따라서 이놈은 세입자로서 점유 주민등록을 1년 동안 해온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이 소유권 등기 박아서 소유권 취득한 그날 즉시 대항력 취득하게 해줘. 다음날 아니에요. 그래서 전차인은 즉시, 등기 박은 그날 즉시, 매도 임차는 등기 다음날, 그래서 언제 세입자로 됐는지 등기 다음날, 그날 세입자 됐으니까. 전차인은 즉시, 쉽죠. 지읒 밀어버리면 되지. 전차인은 즉시, 세입자는 무조건 즉시예요. 자, 저당권자의 관계 1번 법 조문이죠. 경매로 날아가면 주택이, 임차권은 소멸. 다만 내가 선바라면, 용저라면 선바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선바 지문이에요. 선바. 자, 4번이 중요하죠. 항상 2번이 경매치죠. 자, 나는 호흡바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호흡바니까 경락인에게 제가 말 잘못했죠? 호흡바니까 소멸, 호흡바니까 대항할 수 없다죠. 자, 봐요. 갑을 중심 잡고 병으로 하죠. 병을 정. 이놈이 선순위 저당권자, 이게 후순위 저당권자. 이놈이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러면 경매로 날아가죠. 사람이 5놈 나요, 우리 문제. 1놈, 2놈, 3놈, 4놈, 5놈. 선바, 후바죠. 그러면 경락인에게 나는 후바니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질문 하나. 경락인은 임대인 갑의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경락인은 이 경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쉬워. 그대로 끌고 가. 그대로. 아까 법인 적용 안 되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여기도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아요. 왜? 나는 방 빼야 되니까 A 경락인이 내 주인이 되지 않아. 들이대야 뭐 승계하고 말고 하지. 여기는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승계한다. O, X. 민법은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앞이 있으면 뒤도 있고요. 없으면 없어요. 안 하면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경락인은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끝나야 돼요. 왜? 호흡하니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배당은 순서대로. 병 먹고, 을 먹고, 마지막 정이에요. 우리 시험은 이놈 제낀다. 배당 X. 이놈 제낀다. X. 정답은 이놈이 정답지. 대항할 수 없다. 인도해야 된다. 이게 정답증이에요. 임차인 관련이 정답증이 박히지 배당 순서에 관해서 정답증이 박은 적이 없어요. 항상 민법은 이놈이 계속 살 수 있는지 쫓겨나는지 그게 관심사예요. 그게 관심사. 배당은 관심이 없어. 배당은 어디서 관심 가져요? 중개사법. 중개사법에서는 배당이 관심이 많죠. 민법 교수들은 경매를 몰라. 민법 교수들은. 그러니까 배당의 정답적은 안 박아. 왜? 지가 모르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기 관심 분야는, 민법 관심 분야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들이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민법은 항상 지문이 있다 없다 싸움이지. 권리가 있는지, 권리가 없는지. 자, 그래서 호흡바만 해버리면 돼요. 나는 호흡바니까 소멸, 호흡바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3번의 기억. 이 경우 경매 매수인 경락인은 갑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요. 저 용일 때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호흡바니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놈은 경락인은 갑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이 부정으로 끌어. 없다, 않는다.
그래서 4번을 하고 3번 기억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 위는 어차피 저 용이에요. 똑같아요. 자, 기억. 이제 4번의 기억. 이때 혹시나 경매 끝나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네? 나는 후보했는데 선순위가 소멸했죠? 그럼 이제 나는 순위 승진. 내가 선바가 돼버렸지. 따라서 이 경우라면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죠. 있다. 자, 대항력 갑니다. 프린트. 바로바로 볼 거예요. 주임법이 좀 어려우니까. 바로 읽었으니까 기억이 나겠지. 10번.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 수리한 때 도달시 X. 이거 3번 나왔어. 3번. 11번. 가족 없는 임차인이 지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더라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자, 가족 없죠? 자, 임차인은 혼자죠. 그런데 지가 빼버렸네, 주민등록. 그러면 상실이죠. 너 X. 12번. 다세대 임차인이 동호수 표시 없이 집원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주민등록했다면 대항력 취득한다.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공동이니까 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줘야죠. 너 X야. 자, 13번.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 왼쪽 놈 갑이 병이라는 놈한테 이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어. 자, 머릿속으로 갑이 병한테 팔았어.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은 새 소유자 양수인 병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자,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자, 14번. 만약 임대인 왼쪽 놈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네요. 자, 임대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자, 이거 어려워요. 머리 씁니다.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겼어요? 안 넘겼어? 자, 무슨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채권담보 양도. 그럼 거꾸로 읽어. 양도담보구나. 이걸 빨리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병은 누구다? 양도담보권자예요.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즉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지.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놈은 주택 양수인이 아니고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따라서 갑은 보증금 반환죄를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니까 면하지 못해요. 갑은. X. 15번. 대항력 갖춘 주택 양수인이 임대차 종료 상태에서 병이에요. 임대인 G 승계하는 게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 갑의 임차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양수인 승계에 대해서 이의제기. 임차인이 이의제기했죠. 그러면 넘어가지 않죠. 따라서 갑의 보증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보증금 받고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이의제기란 말이 나오면 넘어가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16번. 대항력 있는 임대차예요. 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이 양도됐네요. 주택이 양도됐으니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야. 자, 주택 양수인 병이 을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임차인 갑. 자, 임차인이 갑이에요. 임차인 갑의 왼쪽 놈 임대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존속할 여지가 없다. 한번 더 읽어요. 이 지문도 어려운 거예요. 임대차 종료 후 주택이 양도됐대. 하나씩 이제 해석 들어가야 돼. 자,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지를 병이 당연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는 없다. 그럼 주택 양도되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남아있을 여지가 없나? 존속할 여지도 있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왜? 이의제기하면 안 넘어가니까. 임차인이 이의제기해버리면 병한테 안 넘어가고 존속하겠죠. 다 존속할 여지가 없다. X. 존속. 이의제기하면 여전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주세요 할 채권이 있기 때문에 존속할 여지가 없다. X예요. 존속 여지는 있어. 어려운 질문이에요. 17번. 이런 게 난이도 상지문이에요. 주임법에서. 17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했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이 소유권 먹었죠? 임차인이 매매든 경매든 임차인이 소유권 먹었죠? 그러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임차인이 소유권 먹었죠? 그러면 넘어가 버려. 넘어가고 갑은 면한다. 따라서 보증주세 할 수는 없다. 지가 자기, 그 다음에 이제 혼동으로서는 그게 연결된 거죠. 1차적으로는 이게 떴죠. 임대인 갑한테 지가 소유자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증금, 지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X예요. 자, 18번. 입주 및 전입신고한 주택 소유자가 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했네요. 자, 임차권 대항력은 양도인 갑의 최초 전입신고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전입신고일 10년 전에 한 거죠.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아니라 양수인,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박은 그날 다음날이죠. 그래서 전입신고로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나온 게 두 번째 나왔어요. 작년 나온 게. 작년은 오른짐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X가 없지. 자, 병소유주택, 을이 저당권, 선순위, 갑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정이 후순위 저당권, 무가 경락인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병이 소유자, 그 다음 임차인은 갑이에요. 자, 병, 갑을 중심을 잡아놔야 돼.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중심. 항상 임차인을 동그라미 하시고, 선순위가 누구죠? 을, 후순위는 정. 그러면 선순위 을 배치시키시고 밑에 후순위 정 배치시켜. 그 다음 누가 경락받아서 사람이? 무죠. 무가 경락.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사례 문제죠. 난이도 상이죠. 이 정도면. 병, 갑 잡고 선순위 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 정. 을, 갑, 정을 배치를 시켜놔야 돼. 을갑정을 그려야 돼. 그려야 돼. 그 다음 나는 후빠죠. 저용이니까. 저용 저사래요. 후빠니까 대항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반드시 떠요. 이게 정답 지문이니까. 자, 갑니다. 19번 짬뽕했어. 이건 이론.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에서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해결해야 돼.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대요. 무슨 얘기야? 나는 저용이란 얘기죠. 저당권이 있는데 내가 세 들어갔으니까 저용이구나. 후순위 같은 거 보니까 저용, 저구나. 자, 항상 2번이 실행, 경매쳤죠.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지. 나는 후빠니까. 이런 거 해결해야 돼요. 후빠니까 대항할 수 없다. 너 X야. 20번 저 사례입니다. 임차인 갑은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공개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저용 저죠. 지금 이 여사례예요. 을갑죠. 임차인 갑은 후빠니까 경락인 무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후빠 중심만 잡으면 우리는 소수로 있다 없다 싸움이니까 없다. 너 X. 1번 경락인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경락인 무가 이 경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나요? 자, 대항할 수 없죠. 이거네 이거. 대항할 수 없죠. 후빠니까. 그러면 임대인 지위를 경락인은 승계하지 않는다. 같이. 대항할 수 없으면 승계하지 않아요. 내 주인이 아니지. 나 이사 가야 되니까. X. 2번 이제 흘러가는 X들이야. 배당. 자, 갑, 임차인이 그림 보면서 갑이 배당요구,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선순위 을 저당권자보다 지가 우선 변제 더 받아버린다. 을을 제낀다? 못 제끼죠. 자, 순서. 선순위는 제낄 수가 없지. 을이 선순위 저당권자니까. 을보다 우선 변제 X. 3번 정, 그림 봐요. 정, 후빠네. 후빠, 정이, 갑, 임차인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자, 정이 갑을 제껴? X 순서대로 을, 갑, 정 순서대로 배당받죠. 따라서 X예요. 자, 4번 갑니다. 임차인 을이 이제 사례가 바뀌었어요. 임차인 을로 나왔으니까 임차인 오른쪽 놈 을이 대항력 갖추기 전, 후에 각각 병과 정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죠. 자, 이순위 정, 후빠가 저당권 실행했죠. 경매쳤어. 자, 이 주택이 무라는 놈한테 매각 날라갔죠. 자, 병의 저당권이 소멸했다면, 자, 병이 누구예요? 사람이 누군지를 빨리빨리 찾아야 돼. 그러면 임차인이 을이죠. 자, 이 그림을 그려야 돼. 임차인이 을이고
그 다음 병정은 의리, 대항력 갖추기 전, 후에 각각 병정 저당권이야. 전후니까 병이 선순위고 정이 후순위란 얘기야. 이렇게 순서가 병, 을, 정이 돼요. 전후니까 전은 병이 선순위 저당권자고 정은 후순위, 임차인 기준으로 후순위 저당권자. 그러면 병의 저당권이 소멸했다면, 병은 선수지죠. 선순위 병의 저당권이 소멸했다면 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없다. 선순위가 소멸했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선바가 됐구나. 따라서 나는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 결국 그 위에 19번부터 여기 4번까지가 저용저 사례 문제예요. 또는 이론으로도 나오고 지문 하나로도 나오고 결국 나는 호흡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으면 경락인은 임대인주의 승계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흘러가요. 배당은 순서대로 배당.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제 요약집 갑니다. 요약집 갑니다. 결국 지금까지 X지문 공부하면 정답, 여기가 다 정답 지문이야. 물론 옳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뭐 요약집에 있는 거고 옳은 거. X지문 골라내는 게 우리는 문제잖아요. 할 수 있어. 여기가 난이도 상이에요. 자, 갑니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강제 경매 신청할 때는 집행 개시 요건이 완화되죠. 경매 칠 때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단 이 말은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 시작한다 얘기예요. 주택 인도하지 않아도. 하지만 경매가 끝나서 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법원부터 받으려면 이제는 경락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라. 법 전문이에요. 보증금 받을 때는 인도해라. 자, 우선 변제에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박아야 되죠. 그러면 자기 후순위를 제낍니다. 그래서 발생 시기는 기억, 대항요건, 확정일자 모두 갖춘 때, 모두 갖춘 때. 자, 넘깁니다. 모두 갖추니까 대항요건, 확정일자, 인주에다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죠. 순서가 있겠죠. 사람별로 확정일자 먼저 박아낸 이상한 사람도 있나 봐요. 인도 및 주민도 나중에 있어. 그럼 모두 갖춘 인도 및 주민도 이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하지만 기억, 인도 주민도 먼저 하고 그 후 며칠 후 확정일자에서 모두 갖춘 확정일자 그날 즉시 우선변제권 취득. 자, 5번. 보증금 땡기려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줘야 돼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해야 챙겨줍니다. 하지만 기억, 내가 이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등기를 박아버렸다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법원은 챙겨준다. 법원이 아니까. 그 다음 6번.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 설사 갑이 토지만 딴 놈한테 팔아서 주택 토지 소유자가 설사 달라졌어도 상관없어요. 소유자가 같든 달라졌든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7번. 임차권은 안 사고 보증금 반환, 보증금 채권만 양수했네. 그럼 병은 을로부터 채권만 샀죠. 임차권 안 샀지. 따라서 병은 채권자이지 임차인은 아니죠. 따라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배당 요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미 범죄한 적이 다 있잖아. 채권만 샀대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주의에서 간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9번. 내가 주택 임차인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도 박아버렸어요. 그럼 나는 양쥐가 있는데 완전히 따로 놀아요. 이쪽이 주고도 이쪽은 안 죽고요. 저쪽 행사에도 이쪽은 행사한 걸로 보지 않아요. 완전히 따로 논다. 별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임차인주의에서 배당 요구했죠. 전세권에 관해서 배당 요구한 걸로 보지 않아요. 임차인으로서만 배당 요구한 걸로 봐요. 영향을 안 미쳐. 오른쪽에. 그 다음 기억. 최선순위 1번 전세권자였는데 이놈이 전세금 받고 이사 가려고 배당 요구했죠. 그런데 전세금 3억인데 2억밖에 배당 못 받았어. 1억을 못 받았죠. 하지만 이놈은 배당 요구했으니까 전세권은 소멸해요. 문제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 전세권만 소멸하죠. 따라서 나는 임차인주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들이댈 수 있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행사할 수 있어요. 즉 전세권만 소멸하는 거지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완전히 따로 놀아.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주의에서. 오케이. 최우선 변제 요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경매, 신청, 등기를 확인하시라겠어.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인주를 갖춰라.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까지 제껴버리죠. 자, 3, 4, 5, 6은 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로 끝나요. 챙겨줍니다. 하지만 7번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자, 이 건물이 주택이었어요. 이 주택에 세 들어온 소액 임차인 대지 매각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없다로 끝나요. 이놈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로 끝나. 나머지는 다 있다는데 왜?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너는 나대지구나.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 나오면 무조건 나대지로 읽어야 돼요. 나대지는 소수로가 없다라. 나대지 안 돼. 나대지 없어. 따라서 나대지니까 법정재산권도 태어나지 않고 이 건물에. 그 다음 최우선 변제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나대지 안 돼. 나대지 안 돼. 하지만 그 위 3번. 계약 당시에는 소액이 아니었지만 그 후 감액에서 소액이 됐다. 보됩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4번. 토지 저당권 박을 때 주택이 이미 존재했어. 따라서 설사 미등기라도 상관없다. 보된다. 이미 주택이 있었으니까. 미등기 똑같이 보호되죠. 그러니까 땡길 수 있다. 가액에 비례해서 동시배당. 동시배당. 6번. 근저당 설정된 사무실이 그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됐어요.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나 주택에 새 들어왔죠? 챙겨줍니다. 챙겨줍니다. 왜?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었죠? 저당권 전에 예상해야 돼요. 이게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당길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나대지. 나대지만 안 돼요. 자, 등기명령 1번. 임대차 종료 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종료 전에는 안 되는 거야.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어디에?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 칠 수 있다. 자,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가 바뀌면 그 후 대항요건 상실, 이사가고 전출가도 상관없어요. 상실하지 않아요. 자,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 부담이고, 그 다음 4번 중요하죠. 등기를 받고 나는 이사 갔죠. 임차인은 공실이 됐으니까 새로 들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되는 건 저기 7번 여기 4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인정돼요. 5천만 원 챙겨줘요. 솔기준.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되는 건 나대지 7번. 그 다음에 이놈 등기 명령에 따라 박힌 등기가 된 주택에 새 들어온 노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 두 개 외워요. 7번하고 4번. 자, 6번. 보증금 주고 이등기 말소하고 동시행 관계 아니다. 보증금이 선행이다. 자, 넘기시고. 차임 보증금 증액 시 제한. 5% 한꺼번에 초과 못할 거고 1년 안에는 증액 못해. 증액 제한. 자, 이거 기간 중 증액할 때 작동되는 거지. 기간 종료 후 재계약할 때는 2배 올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합의하에 증액, 기간 중이라도 합의가 됐다면 작동되지 않아요. 자, 임차권 승계,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서 나오죠. 자,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 그게 2번이죠. 상속인이 없으면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 하지만 3번, 상속인이 있었어. 그럼 경우수가 2개로 나뉘어요.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쫓겨날 일이 없다겠어. 따라서 상속인만 승계. 하지만 같이 안 살아. 솔 유학 보냈어. 그러면 이분은 쫓겨날 우려가 있으니까 승계시켜줘요. 단 상속인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공동승계. 그런데 또 제한을 해.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2촌 이내 친족하고만 공동승계. 그래서 같이 안 살 때 공동승계 나와요. 같이 살면 상속인만. 자, 프린트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됐어요. 10분 후.